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모의고사 해설 강의. 이번 시간은 메가랜드 제6회 모의고사입니다. 1번부터 일단 이번 시간은 10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 때에 일정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자, 명시해야 되는 게 일단은 그냥 광고할 때 명시해야 되는 게 성명, 소연 등입니다. 성명,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그리고 인터넷 표시 광고하는 경우에는 소면, 종가형 4개를, 5개를 추가로 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는 25번에 맨 밑에 있는데 중개대 사물의 소재지, 면적, 종류, 가격, 거래 형태, 그리고 인터넷 표시 광고를 하면서 건축물인 경우 8개를 추가로 더 명시해야 되죠. 총 사방, 개개, 입주관, 총청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를 명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명시해야 될 사항 아닌 것 보면 기억에 주민등록번호를, 개업공개사 주민등록번호를 광고할 때 적을 필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 가치 요구는 매수 신청 대리할 때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중개대사물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아서 매립 후 준공인가를 받은 공유수면 매립지는 중개상물입니다. 적법하게 매립했으면 중개상물이고요. 불법으로 매립하면 중개상물 아니죠? 그래서 시험에 그냥 막연하게 공유수면 매립지 이렇게 해가지고 중개상물 된다 안 된다 모두 정답이었습니다. 적법하게 매립 면허 받아서 준공인가 받으면 중개상물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법정지상권 성립은 중개개입 여지 없지만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됩니다. 3번 임목의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와 그 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예, 임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4번 임목 저당의 효력은 그 집안인 토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번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베어낸 경우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미치지 않는다 했는데 분리된 수목에도 미칩니다. 분리된 수목에 대해서 미치지 않는다고 해버리면 저당권 설정해놓고 나무를 베어내버리면 저당권자가 불척의 피해를 입을 수 있겠죠. 그래서 분리된 수목에 대해서도 미칩니다. 답은 5번인데요. 임목은 최근 10년간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요한 파트는 아닙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기억,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입니다. 제외가 아니고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맞습니다. 예, 기억은 옳은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니언을 보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에는 정책심의위원회 사전 미리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사후 X네요.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디귿은 제재위원 과반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시도이사는 이에 따라야 되고요. 중개 보수를 심의한 경우에도 따라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협회 공제운영위원회의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습니다. 제가 위원회에 비교하는 프린터 5개 비교하는 거 내드렸는데 프린터 없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직무교육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고요. 그 다음에 2번 개업하려면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폐업 신고한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이 사전교육,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이 사전교육인데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교육받아야 되고요.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더라도 교육받을 필요 없습니다. 4번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에 통지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입니다. 7일 전까지가 아니라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53번에 교육제도 5개 있습니다.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것은 오로지 연수교육만 있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등록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한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이 말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이 가로 안에 소속 공인중개사 제외라는 말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 안 된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도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중 등록을 하게 되면은 등록을 취소해야 되며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요. 의뢰인과 보수 약정은 무효이다. 예, 무등록 업자는 보수를 못 받습니다. 그러나 무자격자라 하더라도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업자는 지급을 하는 게 업자죠. 지급을 한 게 아니고 우연히 한두 번 했다면 그건 업자는 아니기 때문에 유효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 틀렸네요. 등록 신청할 때 보정 설정하는 게 아니라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입니다. 등록 신청할 때는 무등록 중개업자이기 때문에 보정 설정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1번부터 3번까지 보정 설정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설 등록과 관련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부동산 중개업 및 분양대행업을 주택 분양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택 상가 분양대행은 겸업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제외한 협동조합은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역농협은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등록 기준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자본금 상관없습니다. 얼마이든지. 자, 그 다음에 디귿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따라서 6명이면 3분의 1이면 2명 이상이면 되죠? 2명, 3명 X가 되겠습니다. 리얼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결격 사유 틀린 것입니다. 1번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예,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라는 것 주의하십시오.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처분 당시가 아니고요. 사유 발생 당시고요. 2번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이상 벌금 받으면 3년간 결격 사유입니다. 이 법 다른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벌금 받아도 결격 사유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폐업 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가 폐업 전의 위반 행위를 이유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 취소 후 3년에
폐업 기간을 공지한 기간 동안만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폐업 기간 3년 초과하면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하지 않죠. 4번 결격 사유로 인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중개업 종사가 가능하다 했는데, 예, 이 3년 등록 취소되고 3년이라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그래서 그게 뭐냐면 사망, 해산, 결격 사유, 등록 기준 미달입니다. 이 결격 사유로 인하여 등록이 취소됐다면 결격 사유에서만 벗어나면 됩니다. 이를테면 파산 선고를 받아서 등록 취소됐다면 등록 취소되고 3년 안 지나도 복권만 되면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5번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선고유예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인데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법인인격 공개사가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했는데, 이게 우리 암기 프린터는 24번에 있습니다. 법인의 겸업제한인데 공장 건물 분양대행은 안 됩니다. 주택 상가 분양대행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용지, 택지 분양대행, 토지 분양대행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사업체 운영은 안 되고 이사업체 소개만 됩니다. 그 다음에 소공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미음은 법원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 알선 가능합니다. 미음 하나 가능하네요. 그 다음에 비업은 동산 X죠. 동산. 부동산입니다. 동산 X. 부동산 매수 신청 대리할 수 있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자, 다음은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조원 고용한 경우 틀린 것입니다.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입니다.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고용관계 종료된 때에는 10일 이내지만 고용한 때에는 업무개시 전입니다. 업무개시 전. 고용을 한 때에는 업무개시 전에 신고합니다. 해고, 즉 고용관계 종료는 사후 10일 이내입니다.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이 되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처음에 법을 만들었을 때는 사후 10일 이내 했는데 단속하러 나가보니까 고용신고 안 하고 근무해서 왜 안 했냐 물으면 보니까 10일 있다 하면 10일 안에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 소속공개사 근무하고 있으면서 고용신고 안 돼 있으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조원은 계약서 작성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조원의 위반 행위가 이 법령에 위반하여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업무정지 처분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받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처분만 받습니다. 물론 소속 공인중개사도 극단적으로 자격증 빌려주면 자격 취소는 물론 될 수는 있죠. 5번 보조원이 중개 관련 업무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양벌 규정에 의해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판례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3년간 결격 사유라고 했을 때 이 법은 본인 잘못으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되고 직원 잘못으로 받은 벌금은 제외한다고 보는 것이 제외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무소를 관할구역 밖으로 옮겼네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강동구로 옮겼습니다.
자, 그러면 10일 이내에 이전 후 등록관청인 강동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되니까 X고요. 2번 갑이 이전 신고할 때 이전 신고서와 강동구 소재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기존 등록증을 제출해야 된다. 예, 이게 맞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18번에 보면 제출해야 되는 서류 2가지, 송부해야 되는 서류 3가지 있죠. 그래서 2번이 맞고요. 3번은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는 없습니다. 관할구역 밖으로님은 무조건 재교부입니다. 관할구역 안에서는 원칙 재교부, 예외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사무소 옮겼으면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안 하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간판 철거 안 해도 행정처분이나 행정벌은 없고요. 대집행 해가지고 비용만 청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강서구에서 했던 위반 행위에 대해서 강서구청장이 행정처분한다 했는데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합니다. 강동구가 되겠죠. 그래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등록 옮기는 거 이사 가는 거하고 똑같다고 했죠? 사무소 옮기는 거. 사무소 이전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전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는 2개, 송부하는 서류는 3가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